요구르트, 야구르트, 요거트, 요플레 이름이 참 비슷비슷하죠.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요거트는 영어식 표기이고요. 요구르트가 유산균 발효율을 일컫는 우리말 표준어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작은 병에 든 맛있는 액체로 된 것을 우리가 요구르트라고 하고 떠먹는 제품을 요거트라고 많이들 부르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요거트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밥 먹기 전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음식 중에 하나로 요거트를 소개해 드렸었죠.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가 요거트 자체가 단위 시간당 혈당을 높이는 혈당 지수가 35로 낮고요. 1회 섭취량 기준으로 보정을 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를 보았을 때도 1.6으로 낮은 혈당을 굉장히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은 한 10만 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한 결과 요거트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제2형 당뇨병 위험률이 18%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발효식품인 요거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이런 좋은 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을 해서 작은 양의 인슐린에도 세포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돕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요거트 먹고 혈당이 더 오르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식전 요거트를 먹는 경우에는 보통 포만감이 들어서 밥을 한두 숟가락 덜어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밥량은 똑같이 먹으면서 요거트만 추가하는 바람에 총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난 경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요. 혈당이 오릅니다. 그래서 요거트를 먹는 만큼 밥량을 조금 줄여야 하고요.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이 산 그 요거트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요거트는 집에서 만들어 먹던 발효식품이었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이 되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달달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디저트처럼 먹을 수 있는 요거트가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요거트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요것도 고르는 꿀팁으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플레인이란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딸기맛, 복숭아맛 요거트 같은 그런 과일 요거트는 달고 당분 함량이 높겠구나 하고 아는 분들은 좀 피하는데 플레인 요거트는 왠지 괜찮겠지, 뭔가 첨가물이 적겠지 하고 그냥 사서 먹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요거트를 나름 골라서 산다고 하는 분들도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모든 플레인 요거트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지금 특정 제품을 폄하하거나 또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냥 팩트 위주로만 살펴볼 건데요. 제품들을 직접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요거트들은요, 플레인이라고 쓰여 있는 요거트들이에요. 한번 보면은 원유가 80%에 플레인 블렌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플레인 블렌드라는 게 뭘까 한번 봤더니요, 올리고당, 설탕, 변성 전분, 아미드 펙틴, 향료 같은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걸 플레인 블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플레인 요거트라고 부르는데 이 외에도 설탕도 역시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요거트를 보면은 이 요거트는 원유가 몇 %인지 쓰여 있지도 않고요. 정제수,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티스 DS 400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게 당류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 결정과당, 기타과당 이렇게 당분이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은 아니고요. 자, 제품마다 첨가물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제품에 쓰여진 플레인이라는 그 이름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원재료하고 영양 정보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요거트를 먹어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요거트도 요거트 나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와 영양성분에서 뭘 확인하셔야 하냐면요. 원유 함량하고 당류예요. 우유는 원유 100%라면요. 요거트는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넣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유 함량이 높은 것일수록 첨가물이 적게 들어있는 요거트다운 요거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당류도 중요하겠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고 요거트를 먹는다면은 당류가 높은 제품이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이건 딸기맛 요거트라서 원유가 80% 이제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딸기 블렌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딸기맛, 복숭아맛, 블루베리 같은 과일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원유 함량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 대신에 당은 높아지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추가당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정보에서 당류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한 개당 당류가 7.6g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100g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8.9g 정도 되는데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100g당 당류가 5g 이하인 것으로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게 저당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요거트를 보면 이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인데 원유 함량이 97%이고 쭉 보시면은 설탕이나 다른 당 추가가 없는 비교적 그래도 그나마 깔끔한 요거트이고 그래서 당류도 100g당 4g으로 좋으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유 함량이요 99.99%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그러니까 원유하고 유산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칭찬해주고 싶을 만큼 정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류도 100g당 3g으로 굉장히 당류가 낮은 저당 요거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걱정인 분들 있으시죠? 요거트를 매일 꾸준히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어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자, 요거트는 유지방이 풍부한 유제품이기 때문에 포화지방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요거트를 매일 꾸준히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콜레스테롤이지만 포화지방을 우리가 과잉 섭취하면요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자, 포화지방은 5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한 7%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2000kcal라고 한다면은 140kcal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일 15g 정도 이하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일 콜레스테롤 섭취 권장량은 300mg 이하인데요. 달걀 한 개에만 약 한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트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이에 비하면은 엄청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들어간 음식을 요거트 하나에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트 고를 때도 되도록이면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골라서 전체적인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요거트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A 요거트는 85g당 포화지방이 1.7g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15mg 들어있어요. 이거를 100g으로 환산을 하면 A 제품은 포화지방 2g, 콜레스테롤 17.6이 들어있고요. B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포화지방이 2.1g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12mg 들어있습니다. C 요거트 같은 경우는 한 컵당 80g이에요. 0.9g, 5mg으로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100g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1g 그리고 6mg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제품마다 뭐 A, C 제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포화지방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콜레스테롤도 3배 이상, 그러니까 많게는 2, 3배까지 이렇게 함량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류는 100g당 5g 이하인 것으로 고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5g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100g당 20mg 미만으로 고르셔야 저포화지방 그리고 저콜레스테롤 음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걱정이 된다 하는 분들은 여기 기준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먹으라는 말이냐 아우성 치는 소리가 또 막 들립니다. 그래서 추천을 한 가지 해드리면요, 상하목장에서 나오는 유기농 요거트를 먹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레인, 하나는 저지방인데 저는 이 그린색 요거트를 먹고 있어요. 저도 사실 혈당 관리도 필요하고 콜레스테롤 관리도 필요한 사람이라서 이걸 먹는데 영양 정보를 보면은 저지방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0.8g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5mg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플레인은
포화지방이 2.1g,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12mg으로 꽤나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이 낮은 것을 먹고 있고요. 다른 영양소들을 보면은 나트륨이나 탄수화물, 당류, 이거는 플레인에 비해서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당류도 여전히 저당에 속합니다. 그런데 또 그에 비해서 단백질은 3에서 4로, 칼슘 같은 경우는 100mg에서 140mg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단백질과 칼슘 함량은 더 높아서 근육 뼈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꼭 상하목장 홍보대사 같은데 여러분 광고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요거트는 사실 광고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건강에 좋은 요거트를 고르는 꿀팁 뭐라고 알려드렸죠? 네, 플레인이라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말자. 원재료와 영양성분표를 보고 원유 함량이 되도록 95% 이상으로 높고, 또 당류는 100g당 5g 이하인 것으로 고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별도로 포화지방이 100g당 1.5g,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20mg 이하인 것으로 고르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릭 요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건강에 어떨까요? 자, 그릭 요거트 다이어트도 유행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요거트 2탄에서는 그릭 요거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